이번에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러야 할 시험으로 현재까지 2024학년도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 입시와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제시되는 표의 수치가 너무 많아 읽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숫자 자체보다는 경향에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올해 발표된 2023학년도 내년도 수시 모집의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약 3,000명 정도 증가했고 전형의 비율 또한 43%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며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생부도 중요하지만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만큼 수능의 중요성이 큰 전형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3학년도 정시 모집의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위주의 전형이 약 6,0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2021학년도 입시에서 지방대학의 미달 사태로 인해 정시보다는 수시 선발의 비율을 높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 주요 대학의 수능 위주의 비율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부터 이화여대까지 주요 7개 대학의 대학별 모집 인원입니다. 정시 선발 인원이 가장 많고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순입니다. 정시의 선발 비율은 40% 정도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정시 인원과 몇백 명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 수준 높은 수업이 요구되고 학생 개개인의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이 중요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반드시 수능 대비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대부터 숙명여대까지 주요 8개 대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부터 숙명여대까지 서울 시내 15개 대학의 정시 비율이 40%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대부터 상명대까지의 대학별 모집 인원입니다. 정시 선발 비율은 29,702명 중 1,702명으로 정시 선발 비율은 36%의 비율입니다. 다음은 항공대부터 삼육대까지입니다. 항공대부터 삼육대까지 정시 선발 비율은 32%입니다. 다음은 지방 거점 대학들입니다. 지방 거점 대학들의 정시 비율은 32,700명 중에 9,500명까지 약 29%의 정시 선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 거점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1학년도 입시에서 광동고 수시 합격자의 내신 성적을 말씀드리기 앞서 먼저 고등학교 내신 등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표를 준비했습니다. 작년도 2021학년도 고3의 인원수는 356명이었습니다.
계산의 편의상 350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등급의 비율은 상위 4%, 2등급은 그 다음 7%, 3등급은 그 다음 12%, 4등급은 그 다음 17%, 5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역순으로 대칭이 되는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1등급의 인원은 상위 14명, 2등급은 그 다음 25명, 3등급은 그 다음 42명까지입니다. 등급별 인원 계산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누적 비율을 살펴보면 1등급이 4%, 2등급까지가 4%와 7%를 합친 11%까지가 1, 2등급의 비율입니다. 3등급까지는 4%, 7%, 12%를 모두 합친 23%의 비율이 3등급까지의 누적 비율입니다. 인원은 1등급 14명, 2등급까지의 누적 인원이 39명입니다. 1, 2, 3등급 모두 합친 누적 인원은 81명입니다. 작년에 광동고 4년제 수시 합격자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합격자 수는 120명으로 이 학생들의 내신 평균은 2.95등급입니다. 2.95등급이면 350명 중 약 80등 정도의 정규어 석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신 평균이므로 서울 지역 합격생 120명 중 3등급, 4등급, 5등급 대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동고의 입시 결과 중 몇 가지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신에 따른 합격 현황을 살펴보면 중위권 학생에 대한 입시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 홍익대, 미대, 동양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내신 성적은 3.15등급인데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 학생의 학교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면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학교가 끝나고 하교 이후에만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출결이 매우 우수하고 서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학교 생활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홍익대 기계 시스템에 합격한 학생은 2.66등급의 등급이긴 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서 합격한 학생입니다. 내신 2.66이면 상위 약 18%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수능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2022학년도 입시에 합격한 사례 중 동국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실기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국어 수행평가 중 서평쓰기, 독서활동평가 등을 통해 실력을 다진 것이 내신은 다소 낮지만 합격하게 된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1학년도 광동고등학교 입시 결과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시와 정시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총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서울대, 연대,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 정시 합격생의 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업과 학교 시험을 통해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입시 환경의 변화 중 첫 번째로 학령 인구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수는 감소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방대는 미달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합격선은 다소 하락하겠지만 수시의 모집인원은 유지되고 정시 경쟁률 및 입시 결과는 다소 하락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결국
예나 지금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생활기록부 관리, 학생부 교과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이나 정시를 위한 수능 관리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능 제도의 개편입니다.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에서 선택 과목이 생겼고, 국어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를 해야 됩니다.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목 선택의 문제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열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인문계열 학생은 사회 과목 9과목에서만 2개를, 자연계열 학생들은 과학 과목 8과목 중에서만 2개를 선택했는데 이제는 계열 구분 없이 사회나 과학에서 2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회에서 한 과목, 과학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학교에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을 뿐만 아니라 현재 중3인 여러분들은 진로 및 학과 전공을 1학년 이전에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4학년도 서울대 입학전형 예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모집 단위에는 고교 재학 중 학교 수업을 통해 반드시 이수토록 한 핵심 권장 과목과 필수 과목은 아니지만 가산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권장 과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지금 몇 개 학부 모집 단위에 대해서만 발췌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검색 사이트에서 2024학년도 서울대 입학전형 예고안으로 검색을 하시면 전체 내용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울대 입학전형 예고안에서 과학탐구 과목 응시조합에 따른 가산점이 발생합니다.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물리학 4개 과목에 대해서 원과목과 투과목이 있습니다. 2023학년도까지는 투과목 1개 이상 필수였고 가산점이 없었지만 2024학년도부터는 원과목과 투과목의 조합에 따라서 원과목 2개는 가산점이 없고 원과목 하나, 투과목 하나는 3점의 가산점을, 투과목 2개는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교과 이수 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역시 2023년도 이후 서울대에서 다음과 같은 교과 이수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내용입니다. 교과 이수 기준 1과 교과 이수 기준 2가 있습니다. 교과 이수 기준 1은 전 모집 단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교과 이수 기준 2에서 보시면 수학, 과학, 사회교과군에 대해서 2개 이상에서 교과 이수 기준 2를 충족시키면 가산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과 이수 기준은 각 교과별로 이와 같고, 예를 들어 수학과 사회에서 주어진 교과 이수 기준을 만족시켰다 그랬을 때 유형 2를 2개 충족을 하면 2점의 가산점을 얻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입시에서 2점의 가산점은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 선택에 의해서 이러한 가산점 관리들을 하셔야 되고, 가산점 관리 이전에
여러분들이 진로와 계열을 미리 선택해서 과목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제공 내용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는 대입 반영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비교과 활동으로는 자율활동, 정규 동아리활동,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진로활동들이 있고 이것들은 모두 대입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는 즉 자율동아리 활동, 개인이 하는 봉사활동, 청소년 단체활동, 독서활동, 수상경력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독서활동이 단순한 독서활동에 그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일요일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했다면 교과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교과 영역의 축소로 인해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 내용이 세밀하게 기록된 교과 세특과 전국 교과과정 내의 비교과 활동, 자율활동, 정기동아리 활동, 학교 봉사활동, 진로활동들의 이 비교과 활동들의 내용이 중요한 전형 자료로 활용이 되므로 기록될 당시에 최상의 상태로 기록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에서는 동아리 활동은 연간 500자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활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단체 활동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논문 또한 기재하지 않습니다. 미반영은 기재는 가능하지만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미기재는 말 그대로 학교 생활기록부 자체에 아예 기록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특기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개인 봉사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은 기록이 가능합니다. 진로활동은 연간 700자 범위 내에서 기록이 가능하고 진로희망 분야는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상경력과 독서활동 또한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주요 기재 항목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는 성적 정보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특히 교과 세부능 및 특기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의 교과 영역에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고 한 과목당 연간 500자까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고교 3년 동안 한 학생이 약 40과목을 이술합니다. 40과목을 기준으로 보면 한 학생에 대해서 교과 활동에 대해서 약 23,000자를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안에 담길 수 있는 학생의 모습들이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서활동의 내용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수행평가를 진행하며 관찰된 학생의 과목에 대한 역량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수준이 낮으면 결코 좋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의 간소화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형자료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교육과정 외에 내용들이 많이 축소됐는데 그만큼 수업에 대한 집중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 선택 과목의 조합과 내신이 중요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행평가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학년도 1학년 1학기 광동고등학교 과목별 수행평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의 수행평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수행평가에 대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렇지만 광동고등학교는 예년과 변함없이 수행평가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정시 합격생이 증가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